네, 이 상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계는 위반 사항도 많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쭉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관련 사례를 갖다가 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수출 채권과 보증금이 상계 가능 여부입니다.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 업체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B회사가 처음 영업 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 보증금으로 10만 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했는데 현재 B회사에게 DA 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 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 미에서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보면은 물품의 수출입 대금과 당해 수출입 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영업 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한 은행에 상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노트의 상계 해당 여부입니다. K사는 외국의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A사의 방침에 따라 결제 금액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크레딧 노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 노트의 합산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한 후 K사가 A사로부터 수입 시 수입 대금의 결제를 이 크레딧 노트의 사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크레딧 노트는 별도 캐시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상계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계 신고 해당이 되죠. 당연히 크레딧 노트를 받아서 결제한 데 상계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상계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면 이미 외국한 거래법상 문제가 되고 외국한 거래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거나 또 최근에 그 개정된 거로 본다면은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한 은행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수금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A사는 B사와 협의하에 약 한 1000만 불의 미지급, 100만 불의 미지급금 중 60만 불 미수금을 상계 처리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나머지 40만 불은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에 체결했습니다. 미지급금 중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40만 불 지불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죠.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 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00만 불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의 채무이지 실패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할 채무는 아닙니다. 만약 A사가 개발 계약상 개발이 실패할 경우에도 60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는 A사의 B사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라는 것이 원래 채무로서 채권을 결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사의 개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겠죠. 또한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외국한 거래법상 대외 지급이 가능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후 만약 채무가 있다면 신청서 등 제출서를 구비해서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A사는 일본계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커미션 대금을 작년 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 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 매입한 건들에 대해 차감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이미 결제가 됐다. 이미 상호계산이 상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A사가 외상 매입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에 반송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차감되어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 본사에 외상 매입금 송금 시 이 금액만큼 차감해서 송금을 하였습니다. 상계 신고를 둘 다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계 신고를 해놔야 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상계 신고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후적으로 신고 등의 절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제재 위반 제재, 과태료를 내는 그런 절차를 한 후에 제재를 받는 것이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과 그 해당되는 상계를 할 대상 채권이 확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상계 신고를 하는 것이지 미리 상계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 상호계산 시 처리 절차입니다.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고 본사 독일이 100% 투자를 했습니다. 양사 간의 채권과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나가자고 합니다. A사의 경우 이것이 그 상계 신고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처음 한 번만 신고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이것을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한 거래 규정상 상계를 통해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한국은행이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산 방식이 효율적인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부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B사로 제품을 수출하고 B사는 수출대금을 A사로 송금합니다. 그런데 B사는 판촉 활동으로 인한 영수증이 없는 혹은 있더라도 현지인의 급여 영수증 등 조잡한 증명서뿐입니다. B사는 본사에 송금할 수출대금 일부를 먼저 판촉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수출대금 일부가 본사에 송금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B사에 지불한 판촉비와 A사가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계 대상인 채권 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확정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서류가 명확하게 된다면 상계 신고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리펀드로 볼까요? 리펀드된 수출 물품과 재수출 물품의 상계 가능 여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지만 제품 상위로 리펀드가 됐습니다. 이 건은 선적시 바로 내고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 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나서 다시 물건을 수출합니다. 이때 리펀드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수출입 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이 될 경우에는 상계 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탁가공 무역 시의 상계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 법인과 유상 사극관계, 그러니까 위탁가공 무역이죠. 성태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 후 재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는 위탁가공 무역은 특례를 적용받아서 상계 신고 없이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 신고 없이 상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용 후 반환 조건 물품 수입 시 상계 해당 여부입니다. A사는 외국에서 30억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한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 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 결제를 20억 원만 합니다. 그리고 수출할 때는 대금 결제 없이 무한으로 수출합니다. 이 경우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일정 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계하고 차익만 결제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수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상계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송 물품 대금과 재수입 물품 대금의 상계 해당 여부입니다.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고 합니다. 수출자는 리펀드는 불가능하고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 금액을 인정해서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은 5만 불인데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약 80%니까 4만 불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이 7만 불인데 향후 수입 시 별도 송금할 금액이 약 3만 불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지, 이거는 뭐 그야말로 상계가 되겠죠.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수출입, 용역 거래, 자본 거래 등 대외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계하고 차익만 결제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계 신고를 할 때는 증빙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수출입 계약서하고 면장 청구서 등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계 신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이거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죠. A사는 제조회사이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대금을 서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금을 상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상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은행에만 서류를 제출하는지,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회수는 월 1회 하는지 수시로 가능한지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하여 제출처는 어디고 상계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1회 신고로 가능한지, 이거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상계 신고는 직접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계의 경우 따로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상대방과 거래가 빈번하여 차액 결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계산 계정을 통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외국간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고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적으로 거래가 될 경우에는 상호 계산 계정을 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 지원금의 상계 대상 여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 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대금 송금 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합니다. 차감되는 내용은 부품은 주문을 했지만 운송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에 차감을 하고, 각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이고, 이 경우에 매달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 시 첨부 서류로 해당 면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신 외국한 은행의 상호계산 신고를 통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상계는 전부 외국한 은행이 되겠죠. 신고 시에는 수출입 대금의 상계일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 대금 이외의 채권 채무에 대한 상계일 경우에는 동채권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계 대상은 채권과 채무이어야 하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상계가 아니고 바로 송금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20번입니다. 본사와 지사 간의 상계 처리 관련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외국에 있는 업체에 수출한 일건의 금액이 약 19,000불 정도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수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영국 지점이 같은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금액이 약 20,000불 정도입니다. 영국 지점이 운영비가 부족하여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사에서 받을 금액과 영국 지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상기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처리가 외국한 거래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지, 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국 지점은 독립재산이 아니어서 결산 시 본사와 합해서 결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거해서 귀사와 귀사의 영국 지점 및 비거주자 법인 간의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B와 C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지점 B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유지활동비는 귀사의 B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귀사의 입장에서는 C사에 대한 채권만 있을 뿐 B나 C에 대한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C에 대한 채권과 귀사의 영국 지점이 지급해야 할 C에 대한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수수료 한번 볼까요? 23번 중개수수료의 상계 관련입니다. A사는 해외에 있는 본사와 국내 거래처를 연결시켜 준 후 본사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채권으로 계상을 합니다. 또한 본사로부터 이자 없이 일정액을 미리 송금받고 선수수수료를 계산한 후에 나중에 발생할 중개수수료와 상계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가? 본건은 중개수수료를 선지급받고 나중에 중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상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한 금액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나중에 용역 제공이 아닌 현금으로 동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선수금은 선수수수료라기보다는 차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입 신고를 해야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재원 급여 등에 대한 상계 처리입니다.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영국 모 회사와 주재원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월급여를 영국 모 회사에 직접 지급한 후 그 금액을 한국 당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되는 금액은 당사의 장부의 급여 계정으로 처리되고 한국의 거주자로서 각종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재원별로 납부해야 되는 원천 징수분 소득세 및 주민세는 당사가 세무서에 선납한 후 영국 모회사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재원의 급여를 영국 모회사에 송금 시 당사는 주재원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하고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상계 신고가 가능한지 영국 모회사에 지급해야 될 주재원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의 사유와 지급의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한 은행에 제출하고 송금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상계가 필요 없이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죠. 상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과다 지급 비용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당사가 해외 A 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구매하여 매달 이용료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A 업체에서 정산 지급 시 부가세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여 더 많은 금액이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A 업체의 부가세 금액만큼 환수 요청이 있었고 A 업체로부터 환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매달 A 업체에 지급하는 이용료에서 A 업체로부터 환수할 금액을 일회성 차감해서 지급한 경우에 상계에 해당되는지, 이건 당연히 줘야 될 거 받아야 될 거 채권 채무가 상기니까 상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계에 대한 사례는 그만하고 간략하게 다음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입니다. 신고 불효사항인데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의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1다와 본지상할 수출거래,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요거죠.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본지사 간 수출 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 인도 조건 방식 또는 외상 수출 채권 매입 방식에 의해서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한 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본지사 간의 수출 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본지사 간이 아닌 수출 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대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00만 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에 대응 수출입 이행보고입니다.
대응 수출 이행 보고입니다. 건당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자는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 수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응 수입 이행 보고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송금 방식에 의하거나 건당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 수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거는 마찬가지죠.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 건당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약가 5만 불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 그 다음에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현재 크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상계와 별도 거래 요거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